안녕하세요. 강남기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첫 번째 과목으로 한식위생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합니다. 그 1차 시로 개인위생관리와 식품위생관리,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관계되는 것까지 학습해 보기로 합니다. 학습 목표는 개인위생관리와 식품위생에 관련된 질병, 미생물의 종류와 주요 특성을 학습해봄으로써 우리 개인의 위생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이러한 개인위생관리 기준과 식품위생에 관련된 질병, 미생물의 종류, 특성 이런 것들을 학습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개인위생관리입니다. 개인위생관리, 위생관리 기준에 있어서 건강관리입니다. 조리 종사자는 보건증을 보관해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건검사를 해서 보건증을 보관을 하도록 하죠. 사람의 손, 피부, 땀 이런 분비물들은 미생물들은 오히려 영양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식품오염의 주 원인이 되므로 항상 청결하게 하고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복장관리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머리는 단정해라, 청결해라, 묶어라, 위생모를 착용해라.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조링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쉬고 있고 마스크를 일할 때는 꼭 착용을 해라. 화장은 좀 연하게 하고 화장품의 그 향수나 이런 걸 너무 진하게 하지 마라. 위생복은 청결하게 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단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라. 또 조리장 내에서는 안전화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가도록 합시다. 이 내용입니다. 행동. 주방에서는 주방에 관련된 요리에 관계되는 일 외에 그 외에 대화는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괜히 머리를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뭐 기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영업주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직원의 이러한 것들을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편의를 위해서 위생적으로 탈의실을 준비를 하고 휴게실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화장실은 고객 가는 데와 직원 가는 데를 좀 분리해 주면 좋지 않겠냐. 또 손 씻고 난 뒤에 세정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건조기도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새로운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 관리자는 아무래도 종사원도 중요하고 고객도 중요하니까 위생적인 문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감염병이나 보균자 이런 것들이 없는지 건강진단서를 제출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쁜 습관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전에 일하던 곳이랑 좀 아는 곳이면은 거기서 왜 나왔죠? 이 사람이 좀 어땠어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복장, 건강 상태 체크를 하고 손 세척 뭐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식품위생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물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다 입을 통해서 옵니다. 경구감염병 이렇게 말을 하죠. 옛날에는 다 전염병이었는데 갑자기 감염병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인성 감염병 또는 경구감염병에는 장, 파, 콜, 이 이렇게 외우셔요. 이 네 가지는 공통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건데요. 물이 원인이다. 병원체는 세균이다. 이러한 감염병에 전달해주는 주범은 파리 이런 것들이 감염을 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에 물이 오염이 된 그 물로 뭐 요리를 했다거나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럼 그 먹은 사람은 다 탈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50명이 먹었든 몇 명이 먹었든 폭발적으로 동시에 다 증세가 나타난다. 또 음료수 사용 지역하고 유행 지역이 일치한다. 그 지역에서 나온 물과 원인이 되는 음식을 먹은 사람만 이 감염병에 걸리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죠.
치명률이 낮다. 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수인성 감염병에 걸렸다. 그걸로 사망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얼른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금방 괜찮아집니다. 치명률은 낮다. 계절에 관계없다. 보통 뭐 여름에 식중독에 많이 걸리고 겨울에는 비교적 식중독이 좀 안 나오긴 하지만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을 일으켰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병하는 감염병이다. 어떤 게 있느냐? 장, 파, 콜,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수인성 감염병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혼돈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수인성 전염병이었는데 인수공동 전염병 하면 좀 혼돈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물 숫자고 이거는 축산물 숫자예요. 뭐 수의사가 있다는 그 숫자죠. 그래서 이 수는 축산물. 사람과 축산물이 같은 병원체에서 일어난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결핵에 걸린 고기를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소도 결핵, 사람도 결핵. 패스트에 걸린 쥐가 돌아다니면서 옮겼다. 그러면은 사람도 잘못하다가는 패스트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렸다. 개는 이미 광견병, 물린 사람도 광견병. 야토병, 토끼는 야토병. 또 꼭 알아둘 거는 돼지. 돼지를 뭐 돈육이라 하는 것처럼 돈단독이에요. 돼지고기가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감염병 중에 살모넬라, 돈단독, 뭐 선모충 이런 것들이 인축 공동 감염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살모넬라는 사실 감염병이라 하지 않고 식중독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원인이 되는 것을 합쳐놔서 정리를 한 겁니다. 소가 원인이 되는 것을 단젖병, 비젖병이라 합니다. 뭐 연탄처럼 탄다는, 이렇게 검게 변한다는 이러한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동물의 생식기 부분이 벌겋게 되고 붓고 뭐 이렇게 해서 새끼를 가졌다가도 유산을 하는 이러한 병이 파상열 브루셀라입니다. 인측 공동 전염병에 있어서 이 돼지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계 전염병. 아까 수인성 전염병이랑 비슷합니다. 수인성은 물로 인해서 오는 감염병이고요. 소화기계는 조금 더 광범위해서 일반적인 음식물로 인해서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수인성 전염병에서 했죠. 장, 파, 골, 이. 이거는 수인성이었어요. 이 수인성에 요것이 추가돼서 소화기계 전염병, 음식물 감염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위생해충. 옛날 책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절족동물. 족은 발이죠. 이렇게 돼 있는. 접힌다 뭐 이런 뜻의 이러한 거 쥐, 진드기 이런 것들이 위생해충이죠. 조금 아까 봤듯이 인축 공동정염병에서 봤듯이 페이스는 쥐다. 이런 것들이 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이고요. 요거는 자주 나오죠. 봄만 되면은 뉴스에 꼭 사고가 하나씩 생겨요. 뭐 잔디밭에 들어누워 있다가 거기에 있는 진드기가 물어서 유행성 출혈열이나 스스가무시병 이것도 심하면은 사망까지도 한대죠. 그래서 이것은 진드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모기는 다 아세요. 마라리아, 뇌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벼룩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막 거기에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랬죠. 이들이 옮길 수 있는 거는 발진 티부스, 발진열, 죄기열 이런 것들이 이와 벼룩이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이고요. 바퀴벌레 파리는 뭐 요즘도 가끔 나타나죠.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음식에 묻어 다니면서 옮겨서 감염을 시키는 것들이죠. 여기서 알아둘 거는 쥐는 페스트, 진드기, 딴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공부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위생관리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위생관리를 잘한다, 위생사고를 예방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점포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
또 상품의 가치를 좋게 한다. 질병의 예방까지는 괜찮은데 치료? 보기로 합시다. 위생관리를 통해서 질병의 예방까지는 괜찮으나 치료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위생관리를 한다는 것은 식중독 위생사고를 예방을 하고 점포의 이미지 개선을 좋게 해주고 상품의 가치 상승을 좋게 해주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치료는 아니다. 답은 4번. 환경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은 어떻게 있느냐? 소화기계 전염병이나 또는 수인성 전염병은 위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등. 여기에 있는 풍진, 백일의 홍역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호흡기계 질환이에요. 호흡기계 질환은 홍역, 풍진, 백일해가 있고 환경위생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답은 1번 콜레라.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에 감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금 한 것처럼 경구감염병, 소화기 감염병에는 장, 파, 콜, 이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출혈성 장의 출혈을 일으키는 대장균, A형 감염 이런 것들은 경구감염병이고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한다. 홍역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호흡기계 질환입니다. 답은 4번. 다음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식품위생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식품이나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아주 우리가 알아놔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식품이 뭐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 합니다. 단 의약은 아니다. 영양제도 아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라 그래서 WHO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스에 있는 기구예요. 서로 회원국 간에 정보 교류하고 지원도 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서로 협의하는 기구로 우리나라도 속해 있죠. 거기에서 말하는 식품위생은 뭐냐? 식품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제조하는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데까지 일어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해야 할 것이고 보존해야 될 것이고 악화 방지, 나쁜 일이 있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식품위생이라 한다. 이를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지어놨다. 이겁니다. 그럼 식품위생을 왜 만들었느냐? 지금 한 것처럼 위생상의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방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주는 것도 식품위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의 보건도 향상될 것이고 건강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식품위생의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듯이 식품위생의 대상으로는 뭐냐? 모든 음식물, 식품을 제조, 조리, 가공하다 보면은 첨가물이 들어가죠. 첨가물이 식품위생법에 딱 규정이 돼 있죠. 또 이 제조한 것을 담는 용기도 중요하고요. 이 담아놓은 용기를 포장하는 것까지 식품위생에서는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에 이것들을 관리하고 일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처, 흔히 식약처라 그럽니다. 식약처에서 식품위생 행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요. 국립보건원에서는 조사, 연구, 검사를 하는 국립보건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무슨 시, 지역마다 또는 구, 시, 구, 군도 해당이 되겠죠. 군수, 군수 이런 데 위생과가 있어가지고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위생검사를 하는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미생물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미생물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생물이에요. 0.1mm 이하까지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 진균, 리케차, 바이러스 등등의 미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균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세균은 일반적으로 수분을 좋아해요. 끈적끈적하고 물이 많은 이런 것에 세균이 잘 번식을 하는데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공 모양이에요. 탁구 축구 하는 것처럼 공구자예요. 동글동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입자가 동글동글합니다. 나중에 식중독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포도상 구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공 모양입니다. 어떤 것들은 막대 모양처럼 길쭉길쭉해요. 막대 모양 간균입니다. 또 나사 모양 이렇게 꼬여 있어요. 나사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은 나선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구균, 간균, 나선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균이라 그래서 효모가 있고 곰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할 때나 조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유익한 미생물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된장에 있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아스퍼질러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누룩곰팡이죠. 또 이거는 뭐 그다지 우리가 된장 하다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고요. 쌀을 잘못 보관하거나 그랬을 때 누렇게 되는 누렇게 변하는 쌀이에요. 미는 쌀이고 공부하다 보면은 한문을 알면 조금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변미, 쌀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은 누렇게 변하지만 곰팡이 이름은 푸른 곰팡이에요. 페니실륨 속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곰팡이, 푸른 곰팡이 등등이 우리의 미생물 중에서 진균류에 속하는 곰팡이입니다. 또 진균류에 속하는 효모가 있습니다. 출하법으로 증식을 하고요. 빵을 만들 때에 팽창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어주죠. 이런 것들은 사카로마이세스 속에 속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진균류는 아스퍼질러스, 페니실륨 속, 사카로마이세스 셀러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미생물로 리케차,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상태고 발진 티부스의 주범이 리케차입니다. 바이러스, 병원체 중에서 아주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미생물,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흔히 감염 유행하는 독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바이러스는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일정 크기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다. 여과성 병원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생물이 번식 조건을 보기로 합니다. 사람도 잘 먹은 사람하고 뭔들 잘 안 먹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미생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필요한 조건이 됐을 때는 마구마구 활약을 하죠.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좋은 미생물은 발효도 시키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부패나 변질을 일으키는 그러한 미생물이 그 조건에 합당하다면은 번식에 대해서 부패를 시키죠. 어쨌든 간에 미생물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영양소. 이거는 사람하고 같아요. 탄소, 질소, 무기질 등등의 영양소가 있다면은 각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으면은 잘 자란다. 수분. 보통 일반적인 미생물은 40에서 60% 정도일 때에 번식을 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수분이 더 많은 걸 좋아하고 어떤 거는 수분이 더 적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대부분의 미생물은 수분은 아주 중요하다. 이 수분은 사람한테도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요소고 단 미생물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분량이 좀 다르다. 예를 들자면은 세균은 수분을 너무 좋아해요. 곰팡이는 수분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없어도 살 수 있냐? 15%까지도 잘 삽니다. 13% 이하가 되면 곰팡이도 좀 억제가 되긴 하지만요.
미생물의 번식 요건에 대해서 미생물의 발육 온도를 또 보기로 합니다. 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발육 온도가 다른데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발육 온도의 범위를 나타낸 거고요. 최적 온도는 10에서 20은 저온균, 30에서 40은 중온균, 50에서 60은 고온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것은 중온균입니다. 병원성 세균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도 이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이 여름 날씨고, 또 빵이 발효할 때도 이 정도일 때 더 빨리 발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온균은 10에서 20, 중온균은 30에서 40, 고온균은 50에서 60. 저온균이라고, 저온에다고 해서 미생물이 잘못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온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은 저온균. 사우나나 온천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은 고온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미생물 번식 조건 중에서 pH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pH는 14단계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중간 정도 되는 7일 때를 우리는 중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성에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성이 되죠. 그러면은 숫자가 조금 약한 거는 약산성, 숫자가 조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약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은 곰팡이와 효모는 약산성 요 범위에서 잘 발육을 하고, 세균은 요 약알칼리성 범위 내에서 잘 발육을 합니다. 또 미생물은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것들은 공기가 있는 곳을 더 좋아한다. 공기를 좋아한다. 호기성균입니다. 반면에 공기를 혐오한다, 싫다. 공기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편성은 편식하는 것처럼 정말로 나는 공기가 싫어. 편성 혐기성이라 하고, 아유 나는 뭐 산소 호흡을 좀 하지만 무산소 환경도 좋고 그러나 공기가 좀 많이 없으면 좋겠어. 통성 혐기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검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판매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기준, 규격을 정하는 기관은 어디냐? 식품의약품안정처 중앙에 있는 기구죠. 기구, 용기, 포장, 제조 이런 거 있는 기준과 규격을 정하는 것은 1번의 식품의약품안정처라 합니다. 미생물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요건, 적당한 온도, 적당한 수분, 적당한 pH, 적당한 영양 등등이 있다 그랬죠. 영양, 수분, 온도, 산소, pH. 아닌 것은 2번. 햇빛은 상관이 없습니다. 미생물의 발육,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함량 일반적으로 40에서 60%이지만 15% 정도까지는 곰팡이가 좋아하고요. 15% 이하가 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다 건조를 많이 하죠. 해답은 15%. 곰팡이와 같이 산소가 있어서 산소를 좋아한다. 호기성. 혐기성이 있고 통성 혐기성이 있다. 공기를 싫어한다. 여기서는 답이 호기성. 미생물 생육의 수분의 요구량이 다 다른데 그나마 세균이 가장 높고 많이 큰 거를 좋아하고 곰팡이는 수분이 좀 적어도 살 수 있다. 세균, 효모, 곰팡이. 참고로 미생물의 크기도 배웠죠? 혼돈될까 봐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미생물은 곰팡이가 제일 크고 바이러스가 제일 작다.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의 최정 증식 온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중온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균은 밑에 해설을 보면요. 수질의 분변 오염의 지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느 지역에 이 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나를 판단할 때에 대장균 검사를 먼저 한다. 분변 오염이 있다 없다의 지표가 대장균이다. 여기서 답은 30에서 40도.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복장 관리, 행동 관리를 할 것이며 영업주나 관리자도 위생시설의 탈의실, 휴게실 뭐 이런 것들을 잘 비치해 주라. 고용할 때 여러 가지 주의점을 받습니다. 식품위생에 관련된 질병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봤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것이 입원에 있는 것처럼 소화기계 전염병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까지는 음식물과 물이 원인이 된 경구 감염병이고, 소화마비 유행성 감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소화기계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축 공동, 인축, 인수 이거는 축산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뭐 쥐, 패스트, 결핵, 소 등등 공부해봤습니다. 위생 해충에의한 감염, 뭐 진드기, 스스가무시병 등등을 우리는 공부를 해봤죠. 식품위생이란 뭐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식품위생의 목적은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보건, 향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위생기구로서는 식품의약품 안정처가 있고 국립보건원이 중앙에 있었고요. 시청, 구청, 군 이런 것들이 지방에 있습니다. 미생물은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것인데 이들은 영양, 수분, 온도, pH, 산소의 영향을 받아서 미생물의 번식 조건이 다양하다. 온도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있었다. 그쵸? 호기성균이 있고 염기성균이 있었다. 등등 이렇게 다양한 식품 위생의 미생물에 대한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식품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련된 거와 위생관리,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차시는 한식위생관리 중에서 식품위생관리, 기생충, 살균, 소독에 관계되는 것을 학습해 보기로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